아침에 먹는 게 가장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을 먹는 거 중요한데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미밥에 채소 먹을 수 있어요. 견과류 먹을 수 있고. 근데 콩을 갈은 물이죠. 두유. 그러니까 첨가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설탕이라든지 좋지 않은 거, 흰 설탕 특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부제 이런 것이 첨가되지 않는 두유여야 되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콩을 삶아서 두유 할 줄 아시죠? 콩을 잘 삶으면 이제 물론 이제 너무 잘 안 삶거나 너무 많이 삶으면 맛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삶으면 메주 냄새가 나고 너무 안 삶으면 생내가 나서 적당하게 잘 삶아야 되는데 요즘엔 두유 만드는 많이 나왔죠, 기계들. 하지만 이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100% 두유를 이제 사셔서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아침에 두유는 위장이 안 좋다, 빈속에 좋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두유랑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단백질 많은 액체가 뭐가 있을까요? 우유가 있죠, 우유. 근데 우유보다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짐승들에게는 우유가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두유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백질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일까요? 안 되는 식품일까요? 사실은 잘 되진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보통 탄수화물이 2시간이면 소화가 되는데 단백질 지방질은 3시간, 4시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주 공급원으로 먹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화력이 왕성할 때, 어떻게 보면 소화액이 가장 건강할 때 두유나 콩 종류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할 때 이런 식품들 먹으니까 나중에 알러지 반응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화력이 약할 때 똑같은 음식인데 약할 때 먹으면 우리 몸이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흡수를 못 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유는 아침에 드시는 거, 물론 오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드시면 엄청 약이 될 수 있어요. 이 두유 같은 경우 이 콩 속에 이스폴라본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이 위를 감싸주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유를 아침에 먹어도 사실은 위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두유가 알칼리성 식품일까요? 산성 식품일까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켜서 속쓰림을 오히려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피크에 정말 좋은 콩, 검정콩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콩 껍질째 검정콩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서리태 검은 콩들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두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갈아가지고 드실 때 약 반컵 정도. 물을 얼마큼 넣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올리브유 좀 넣으시고 캐시유 몇 개 넣고 갈으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반컵 정도 드시면 좋고, 꾸준히 내가 자주 먹을 거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 2컵씩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자주 먹을 거면 반컵 정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흡수가 잘 되고 괜찮다 하면 조금씩 더 늘리셔도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꼭 먹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드셨다가 하루 건너뛰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두유를 먹을 때는 밥을 다 먹고 끝에 두유를 먹는 것보다는 먼저 두유를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빈속에 약간 부담이 되는 분들은 물을 마시니까 괜찮아요. 빈속에 부담이 되는 물을 마시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내가 하루에 아침에 너무 바쁜데 밥을 꼭꼭 오래 씹어 먹을 시간은 없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씹어 먹어야 돼요. 하지만 절대 그런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럼 두유를 드시고 볶음국수 이런 거 따로 드시면서 출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사 함께 먹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 두유를 우리가 꾸준히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무조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남성분들 대장암 기능, 전립선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볶음국수나 크래커들, 구운 빵 있죠. 빵을 굽거나 혹은 또 떡을 구워서, 아니면 뭐 굽지 않아도 그런 거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같이 드시면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이런 과일 갈아 드시지 마시고 잘 두유 드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혈당 피크에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때로는 이 아침에 단백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유는 단백질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료가 될 수 있고, 아까 두부 말씀하시는 두부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나물 반찬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토불이라는 표현 아시죠? 우리 제철 여기 고장에서 난 뭔가 이렇게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축복인데, 왜냐하면 나에게 맞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땅에서 나는 것들, 특히 봄에 막 쑥이 나오고 요즘에 나물 정말 많이 나왔죠. 정말 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 나물은 사계절 모두 다 섭취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린 나물들,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지혜를 따라서 나물을 말리게 되면 칼슘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나물을 말리게 되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일반 나물을 데쳐서 딱 먹는 것들, 우리 몸에 비타민이라든 미네랄들, 그리고 이 나물들은 어떤 것들은 삶아도 영양 파괴가 덜 되는 것도 있고 또 더 많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보통 봄 나물부터 해서 마른 나물까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데, 자, 왜 제가 아침에 먹는 거 좋다고 했을까요? 저녁에는 저는 나물을 웬만하면 안 먹어요. 저녁에는 이 섬유질이 많고 질기고 그다음에 소화가 사실은 나물이 엄청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보통 이제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은데, 역시 아침에 이 나물들이 뭐 우리가 뭐 이만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지만 충분히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잘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물은 섬유질이 정말 많아요. 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번 씹어보시면, 100번 씹어보시면 남는 게 섬유질 찌꺼기만 나와요. 막 맛도 없고 그냥 막 되게 그 찌긴 것들. 이때까지는 안 씹으셔도 돼요. 그냥 반찬 맛이 닿을 정도만 씹어서 삼키셔도 돼요. 그리고 밥은 끝까지 씹으세요. 이제 밥은 뭐 120번, 200번 씹으시고 나물은 한 20번, 30번 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물과 밥을 같이 섞어서 씹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되죠? 막 제대로 저작이 잘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따로 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나물에 무슨 영양소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저도 그런 약올림을 많이 예전에 어렸을 때 당해봤는데, 풀떼기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풀떼기, 영양가 없는 거. 일반적 개념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양가 정말 많아요. 나물들의 비타민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섬유질, 그리고 또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아침에 나물을 먹으면 칼로리 외에 다른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세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아침에 저는 나물 꼭 한번 드시는 거 추천드리냐면, 물론 매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장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바빠서 막 엄청 정신없이 내가 직장을 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1시간 좀 일찍 일어나든 30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먹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잠을 좀 덜 자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자든, 우리가 그 외에 내 생활에 문제가 되는 뭐 직업이라든 일은 우리가 사실은 내 몸에는 맞지 않는 직업이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2시, 1시, 2시에 잠을 자고 막 어렵게 일어나서 밥 먹을 시간 없이 가신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 좀 더 늘리시면 돼요. 좀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물을 우리가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럼 간, 신장, 대장, 폐가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종류에 상관없이 드릅이 됐든 미나리가 됐든 머우나물이 됐든 쓴막이 됐든 어떤 나물이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먹을 것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물이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혈당 있는 분들. 혈당 있는 분들이 나물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 혈당 피크점을 잡아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좋다. 즉 당뇨가 있는 분들이 좋다는 말은 암이 있는 분들도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나물들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쌓인 중금속을 해독을 해줘요.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중금속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현미도 있지만 나물들이 정말 잘 이렇게 배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를 막 맑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쑥 있죠, 쑥을 드시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막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원래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온 식물이 쑥이에요, 쑥. 근데 이 쑥이 생명력이 엄청 강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를 엄청 깨끗하게 해줘요. 피가 안 좋은 분들은 쑥국, 쑥떡, 쑥나물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봄에 어린 쑥 있죠, 그런 거 잘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물 반찬들이 피를 실제로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 종류들이 해독을 해줘, 해독. 사실 이 풀 종류, 특히 나물 종류가요,
우리 몸에 해독 작용에 정말 좋아요. 디톡스 하고 나서 또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디톡스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에 저는 나물이 있다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조리할 때는 저는 이 나물에다 필수 지방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필수 지방산들, 아마씨유나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 그 중에 전 제가 좋아하는 들기름 추천드리고 싶어요. 들기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들기름 정말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생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익힌 고구마도 있고 구운 고구마도 있어요. 근데 사실 구운 고구마가 가장 맛있어요, 그죠? 하지만 진짜 좋은 고구마는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 이 고구마는 다양한 항암 성분들이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암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를 뽑는다. 뭐 1번은 아니지만 음식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생고구마를 뽑을 것 같아요. 생고구마 먹으면 맛도 괜찮아요, 그죠? 맛도 괜찮고 생각보다 당뇨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고구마를 막 한 두 개씩, 세 개씩 안 먹죠. 근데 군고구마는 막 어떤 때는 세 개도 먹고 하잖아요. 생고구마 많이 먹어 몇 쪽을 먹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이 면역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마, 생고구마를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만 먹어도요, 면역력을 엄청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나음에서는 뭐 이것저것 먹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는 내가 뭔가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생고구마는 깎아서 드셔야 되고, 근데 웬만하면 껍질째 드세요. 특히 암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껍질째 드시면 정말 좋은데 생각보다 소화가 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소화가 안 되면 소금을 좀 찍어 드시면 돼요. 소금을. 이 생고구마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노화를 방지시켜요. 노화를 방지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활성산소를 실제로 억제합니다. 쥐나 실험 내용을 보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놓고 고구마의 어떤 추출물이나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활성산소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밥 먹고 드시는 것보다 그냥 생고구마 한두 쪽 드시는 게 100배 나을 수도 있으니까 꼭 그것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겉에 손상된 거 우리 다 볼 수 있잖아요. 상처난 거 실제로 내부에 손상되고 있죠. 그런 간이 손상되거나 폐가 손상됐거나 신장에 손상을 입었으면 생고구마가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드세요. 제가 오늘 주제는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저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히 암을 예방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암이 있는 어떤 암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암에 고구마는 최고입니다. 정말 맛도 있는데 고구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암들, 대장암, 폐암, 간암 이런 모든 전립선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암에 고구마는 100%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죠? 생각보다 우리가 고구마 쪄서 먹거나 구워 먹으면 맛있으니까 달달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생고구마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생 것들은 이렇게 먹을 때 생각보다 막 친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필요한 분들이 찾는 거예요. 자, 매일 고구마를 먹으면 우리가 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끔 돌아가면서 생당근, 생오이, 생무, 그냥 뭐 콜라비 같은 거 골고루 고구마를 한 3번 드시고 다음날 당근 한번 드시고 고구마 2번 드시고 콜라비 한번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셔도 돼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생것은 먹자. 여기서는 다 이게 나물 붙여 나오니까 생것이 없는 것 같아도 생것이 꼭 나옵니다. 나중에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상추가 됐든 뭐가 됐든 생것이 나와요. 그래서 1가지 이상은 꼭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 고구마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정말 다이어트 최고고, 그 다음에 소화 증진, 변비 예방 혹은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구마를 이렇게 자르면 흰 액이 나오잖아요. 그 액이 위나 우리 신경계통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가 나쁘면 고구마를 먹으면 약간 부대낄 수 있어요. 처음에요. 그런 분들은 꼭꼭 씹어서 타액이 엄청 나오게 드세요. 타액이요. 그리고 반쪽 조금씩 드셔도 돼요. 그래도 안 좋은 분들은 소금을 많이 찍어서 드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최근에 건강식품으로 급 인기 상승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도 견과류 건강식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좋은 견과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빼고는 견과류 무조건 좋습니다.
이 견과류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유통이라든지 좋지 않은 견과류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골라서 먹어야 되고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플라톡신이라든지 곰팡이균이 막 사이사이 껴있잖아요. 호두 같은데 땅콩 같은 거 우리 까보면 옛날에 곰팡이 먼지 날리고 그런 거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질 좋은 견과류는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과류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소화율이 낮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버섯이나 고기 이런 게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액이 부족하거나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견과류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대신에 견과류를 뭐 한 대접을 먹으면 간이 망가지거나 신장 위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는 한 15g에서 30g 내외 이 정도 적은 양을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매일 먹을 것 같으면 한 번만 드시고요. 두 번을 먹을 것 같으면 극소량을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식사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잠자고 나면 우리 몸이 다 세팅돼서 건강해져 있어요. 하지만 40대, 50대 되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100% 회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먹는 음식이 혈관에 좋아야 돼. 이거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혈관에 정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혈관이 뻥 뚫릴 수도 있고요. 아까 고구마도 혈관을 뚫리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텁텁하고 막 기름지게 많은 이 견과류가 왜 좋냐면 식이섬유가 많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좋은 지방이 풍부해요. 필수 지방산은 나쁜 지방을 몰아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지방이 많은 물 많이 먹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해결되지만 지방이 많으면 좋은 지방 먹는 게 더 빨리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 몸속에 이 포화 지방이 정말 많이 있어요. 중성 지방 많고 콜레스테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견과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저녁에 먹는다? 저는 반대하고요. 견과류는 웬만하면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공급원이에요. 필수 지방산의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특히 현미밥을 먹을 때 견과류를 같이 먹고 거기에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면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량으로 꾸준히 드신다면 혈당 조절,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보약이 될 수 있는 거 4가지 꼭 기억하셔서 한 번에 이 4가지를 다 안 드셔도 되니까 생각하셨다가 시간이 되고 생각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우리가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 근처에서 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거 먹는 것보다 이 4가지 먹는 게 훨씬 더 100배, 1000배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